자, 수능 완성 8강 한번 1번 좀 단원 못하고 중요 문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뭐 처음 나랑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고 또 해설서도 봤지만 미처 그 안에 좀 다른 뜻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설명 안 된 부분들 그런 걸 위주로 좀 심층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도 일단 다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나갈게요. 자, 갑은 여기까지 쭉 읽은 다음에 일단 답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고 을은 아퀴나스랍니다. 어떻게 찾아가는지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쭉 읽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기보다는 좀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좀 찾아봐 주셔야 될 게 이 지문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누구에 가깝게 이해했다? 우리는 그동안 테일러로 봤어요. 그런데 답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지. 그러면은 미리 얘기한다면은 요 표현은 앞으로 수능에 낼 때는 테일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점으로 낸다? 공통점으로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테일러에 영향을 미쳤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이 테일러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뭐를 위해? 인간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이제 식물의 선과 동물의 선은 인간의 선을 위해 사용된다. 이 표현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자라는 걸 찾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누구와의 공통점으로 여러분이 밑줄 쫙놓고 알고 있어야 된다? 테일러. 자, 그 다음에 테일러와의 공통점.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건 신유형인데 을을 보면 신이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 계획에 의해서 선함을 입증한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아퀴나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 인간 중심주의자이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 표현을 여러분이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자연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 뭐가? 자연은. 그럼 자연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또 누구와의 공통점이게? 이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생명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와 누가의 공통점으로 넣어줘야 된다? 테일러. 그 다음에 자연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와 누가의 공통점으로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된다?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출제자가 괜히 뭐 아키 꺼내가지고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퀴나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누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테일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는 문제는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건 낸 적이 없어요. 생윤에서는.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생윤에서는 낸 적이 없거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에 영향을 미쳤다? 아퀴나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사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걸 낸 것이다. 자, 요거 자연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누구와의 공통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 누구? 아퀴나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자연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잠재력을 실현한다라는 표현도 누구와의 공통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공통점이에요. 다만 그럼 요 표현 빼고 요것이 아퀴나스인 이유는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법사상 또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신법, 영원법까지 얘기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아퀴나스입니다. 자, 다시 요 표현과 요 표현은 누구와의 공통점?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공통점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제시문에서 여러 것들이 선택지로 요리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십시오. 중요해요. 자, 갑은 인간의 선을 위한 동식물의 이용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인간중심주의니까 여기 식물의 선과 동물의 선은 인간의 선을 위해 사용된다. 그냥 답은 쉬워요. 갑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본성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거는 사실 제시문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도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도토리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잠재성을 가지고 있대요. 뭐가 될 수 있는 잠재성? 참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뭐를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요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입니다. 요 표현으로 도토리의 잠재성 요거 옆에다 적어주세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알이라고 여기서 이제 해서 답이 만들어졌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봐봐요.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잠재력을 실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 이 잠재력이라는 표현은 물론 얘는 이제 동물도 잠재력이 있고 식물도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퀴나스도 잠재력을 얘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슨 이야기를 했다? 잠재력을 얘기한 겁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점은 인간은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표현하면 뭐? 공통점. 근데 이 동물을 포함시키거나 식물을 포함시켜서 동물과 식물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이건 누구의 특징으로 가져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서 나왔잖아. 아퀴나스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라는 건 공통점이니까 이 선택지 출제자분 좀 잘 만든 거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당연히 답은 3번 맞췄어요. 자 4번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의해 식물은 인간에게 사용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인간 중심주의. 5.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존재이다. 물론 인간 중심주의니까 맞았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보다 빼고 볼게요. 동물이나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그냥 오지 뭐. 왜 인간 중심이니까. 근데 새삼스레 왜 지적이라는 단어를 출제자분이 넣었을까? 자 봐봐요. 생각하고 숙고하는 삶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주고 출제자분은 여기다 지적이라는 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거는 이 제시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이 강에서 우리가 자연법 사상을 공부할 때 모든 존재는 자기보전, 동물은 종족보전, 그 다음에 인간의 특징은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한다라는 걸 우리 공부했어요. 그럼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이니까 무슨 존재니? 지적 존재지. 지적 존재. 이 표현은 출제자분이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고 숙고하는 삶을 살았고요. 아퀴나스는 인간은 신과 사회에 대한 뭐 진리를 파악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다? 지적인 걸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동물이나 식물보다 뭐하다? 우월하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세게 분석했으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도록 하십니다.